안녕하세요. 오늘자 내일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린아입니다. 오늘 밤 그리스는 440억 유로 정도의 구제금을 일괄 지급하는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는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해결책이 찾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우려했던 바가 모두 우려가 조금 완화되자 시장이 반등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리액션이 해외 증시 대비했을 때는 좀 적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일 많이 올라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승폭이 미미해서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수급적으로도 주요 주체들은 눈치 보느라 급급했던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도 IT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좋다라는 것을 뽐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사실상 삼성전자 오늘 상승폭을 감안해보면 시장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독 두각을 보여줬던 건요. 모바일 게임주, 인터넷 포털, 낙폭과대, NC소프트 등이었는데요. 모바일 게임주 관해 코스닥 종목은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도 있다고 하는군요. 오늘 장중 연 저점을 경신한 원달러 환율의 종가까지 먼저 챙겨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11월 20일 화요일 마감장입니다. 미국 재정절벽 우려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또 미국 주택지표 호조로 오늘 글로벌 증시가 강세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도 1896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늘 마감 지수는 전일 대비 0.64% 상승한 1890.18입니다. 사고팔보를 반복하던 외국인이 막판에 매수세를 유입됐는데요. 9거래일 만의 사자였습니다. 기관은 5거래일 연속 매수인데요. 기관이 507억 원, 외국인이 570억 원 매수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1% 상승 출발하면서 499로 출발했습니다. 상승 마감장까지는 유지하진 못했지만 오늘 0.71% 상승한 496.65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틀 연속 상승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내린 1,085원에 출발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급락하면서 이틀 만에 10원이 빠졌는데요. 환율이 연저점을 또다시 경신했고 불가피하게 1,080원대 초반 테스트에 시도하게 됐습니다. 오늘 원달러 마감 환율은 전일 대비 4원 80전 하락한 1,082원 20전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2.4% 상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지지가 있었는데요. 136만 4천 원입니다. LG화학도 1% 오름세였네요. 30만 원 다시 회복했습니다. 반면 완성차 업체가 좋지 않았죠.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현대차가 각각 1%에서 2%대 내림세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0.6%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25,350원이고요. 한국전력과 신한주주, 현대중공업은 각각 약보합권이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CJ 홈쇼핑이 0.63% 빠지면서 25만 2,700원이었고요. 서울반도체가 3% 급락이 나왔습니다. 22,250원. 다음은 반면 3% 급등하면서 87,800원, 9만 원대 바짝 다가섰습니다. 파라다이스는 1.75% 상승했습니다. CJ는 7% 급등이 나오면서 73,3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젠백스는 강보합권에, GS 홈쇼핑은 2.46%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특징 업종은 전기전자, 또 건설주, 엔터주인데요. 먼저 전기전자부터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외국인과 기관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는 2.4% 오름세, LG디스플레이가 4% 급등이 나왔네요. LG이노텍도 4%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반면 삼성 SDI는 0.33% 조정받았습니다. 건설주가 내년 업황 회복 기대감에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내년 수주와 또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맞물렸는데요. 현대건설은 0.1% 강보합권에 머물렀지만 GS건설은 1.3% 오름세였습니다. 대림산업과 삼성엔지니어링도 각각 강보합권에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엔터주입니다. 엔터주는 어닝 쇼크 이후 하락 흐름입니다. 급락 후에 기관들의 매도 물량의 약세인데요. SM이 1.3% 내림폭을 조금 줄였습니다만 YG엔터테인먼트도 2.4% 내림세였고 JYP 엔터테인먼트는 2.5% 조정받았습니다. 반면 펜 엔터테인먼트와 초록뱀은 장 막판 갈수록 하락폭을 줄이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0.3%, 2.1% 강세 나타냈습니다. 이번엔 정치 테마주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가 결정되지 않음에 따라 그 반사 이익으로 박근혜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비트컴퓨터는 10% 가까이 급등했고요. 서한과 신우도 각각 10%대 급등 나타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와 보령 메디앙스는 각각 3%에서 4% 오름세였습니다. 박근혜 테마주는 오름 반면에 안철수, 문재인 관련주는 하락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는 오픈베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1에서 5%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테마주도 역시 내림세 보였는데요.
네, 바른손과 우리들 제약, 또 미래산업도 각각 3%에서 우리들 제약은 11% 급락이 나왔습니다. 우리들 생명과학도 10% 크게 내렸습니다. 네, 요즘 태블릿 PC들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삼성전자가 태블릿 PC 공급망을 확대하자 IT 부품주들의 수혜가 기대됨에 따라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모베이스를 제외하고는 오름폭이 컸는데요. 이렌텍과 대덕 GDS, BH는 각각 3%에서 4% 급등 나타냈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주들이 카카오톡의 확장으로 해외 진출 소식에 급등했는데요. YD 온라인과 컴투스, YD 온라인은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위메이드와 또 컴투스, JCE는 각각 10% 넘는 급등 연출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신공항주가 급등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이 신공항 용역비가 포함돼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오늘도 유효했죠. 동방성대와 영화금속은 각각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의 종가는 정확히 1890, 코스닥은 496선이었습니다. 각각 퍼센트로 0.67% 정도만 반등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분석을 들어볼까요? 오늘 대신증권 최진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과 유럽 증시 많이 오른 것에 비하면 오늘 상승폭이 조금 미미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승폭이 개장 초반보다 확 줄어서 끝난 원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서 일단 하루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아시아 증시가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일단 전일 상승한 기존에 비해서 좀 상승폭이 전일에 있었던 만큼 아무래도 반등 강도는 해외 증시에 비해서 좀 약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 시장을 좀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주 그 재정 위기 우려에 따른 그 조정 흐름을 멈추고 이제 일단은 미국과 해외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서 일단 비관적인 전망세에서 차츰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일단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이후에 의회와의 마찰함이 좀 더 지속되면서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나타났었다면 지난 주말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지도부 만남 이후 갈등 관계에 대해서 기존의 그 비관적인 전망세가 차츰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주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는 아시아 순방에 따라서 의회와의 마찰음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번 주에 안도 랠리를 좀 더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의 반등을 이번 주에 좀 연장한다고 치더라도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단은 역시 제한되는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시장 국내 증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장중 1850선까지 조정을 보인 이후에 반등 흐름을 좀 더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MSCI 코리아 기준으로 봤을 때 1870선에서는 대체적으로 PER이 8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그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내 지수에 대한 저평가 매력이 상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MSCI 코리아 PER 같은 경우에서는 2009년 이후에 대체적으로 8배 수준에서 지수가 지지되는 모습을 나타내곤 했었는데요. 적어도 현 지수 때에 와서는 일단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상대적으로 좀 부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연말까지 지수의 상하단이 상당히 좁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좁혀진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특별한 포지션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큰 움직임보다는 이번 주 내에서는 관망 흐름 속에서 이번 주 점차 1900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재차 IT 관련주들의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부 낙폭과대주들의 반등 흐름도 이따금씩 나타나기도 하고 있지만은 가격 매력 위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당분간 디스플레이 및 핸드셋 관련주 등 일부 IT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일단은 기대감을 크게 갖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주말에 미국의 최대 소비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IT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역시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오른 IT이고 추수감사절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메이저 쪽에서 팔자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은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IT주 추격 매수해도 괜찮습니까? 갖고 계신 분 좀 현금화가 필요하다고 보진 않으시는지요? 일부 현재 IT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과거 시장에서도 그랬었지만 쏠림이 강하게 나타날 경우 그 반작용도 역시 좀 크게 나타났었던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져가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쏠렸기 때문에 또 빠지지 않겠느냐 우려도 가져볼 수 있지만 이번 주까지는 단기 매매도 된다. IT에 대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최진 책임연구위원회 전략까지 확인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수급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 이상로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오늘 수급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정말 이게 9일 만에 사는 겁니까? 8일 만에 사는 겁니까? 이제 카운트도 안 되고요. 기관도 오늘 좀 살짝 파는 것 같았는데 막판까지 일단 매수세는 지켜줬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요. 개인의 매도 속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지수 자체를 이끌어줬다. 그렇게 조금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장 자체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일 거래였죠. 전일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조금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폭 자체가 기대보다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IT 전기전자 분야에 대해서 오늘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기관의 매수 속에서 오늘 코스닥도 강세를 보이는 하루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피를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특징적인 부분이 조금 나타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기전자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대형주 중심의 매매가 이루어졌죠. 그만큼 지금은 지수 자체를 좀 더 끌어올리려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기관은 그 반면에 오늘도 여전히 특징적인 저점 매수세를 좀 더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낙폭이 컸던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가 보였던 점이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조금 넘어가서 좀 더 살펴보시면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제약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락 문화 업종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엔터주에 대해서도 외국인은 어느 정도의 저점 매수세가 조금 들어갔다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IT 전기전자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였었죠. 하지만 오늘은 기관만이 IT 전기전자 분야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하루였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있는 IT 부품주에 외국인들 오늘 차익 실현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쌍끌이 매수세를 받았다라고 보여지는 IT 섹터 가운데 오늘 LG 디스플레이만큼이나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줬다면서요. 특징주 얘기 들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일단은 우리나라 지수 자체에 큰 영향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세를 2.4% 정도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삼성전자가 오늘 대부분의 매수세에 큰 역할을 했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죠. 사실 그만큼 지금은 그렇게 좋은 종목이 잘 눈에 띄지 않는 시장이고 외국인도 그것을 알고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 집착하는 모습, 삼성전자의 실적은 여전히 밝다는 것을 오늘 매수세로 좀 보여주는 날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일단 IT 전기전자 분야의 최선호주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태블릿 PC에 대한 확대를 조금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의 점유율이 조금씩 줄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점유율 자체가 조금씩 커지고 있죠. 그런 부분 자체가 12월 달에 IT 전기전자에 대한 랠리 자체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가격대가 다시 136만 원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일단 지금 분야에서는 조금 더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상단에 14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40만 원을 이번에 뚫는지 못 뚫는지를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안에 매수세를 한번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갑자기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기관은 어느 정도의 저점 매수세를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내일도 이어진다면 좀 더 140만 원 돌파 여부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조금 바라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140만 원 정도 뚫는지 여부 기대를 좀 걸어본다. 일단 현재는 매수 관점 사인까지 주셨는데요. 오늘 모바일 게임주가 정말 오래간만에 급등해 주더라고요. 요것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좀 살아있지 않나 생각도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엔터주를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우울해지죠. 예, 하지만 예. 게임주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여실히 보여주는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중에서 게임빌이라는 종목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 퍼블리싱 게임 업체죠. 그래서 컴투스와의 다른 점은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제작을 할 수 있겠지만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위탁을 받아서 퍼블리싱으로 그래서 진행을 하는 제휴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한 8% 정도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 매수적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일단은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급등을 하는 차트에는 대부분 다 기관이 상당히 많이 달라붙죠. 그런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의 쏠림 현상 자체가 지금은 완화되지는 아직 않았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엔터주에 빠졌던 돈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의 게임주에 다시금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좀 더 밟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 상태고, 게임빌이라든지 컴투스 같은 종목군들을 보시면 지금 오늘 YD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만큼 지금 분위기상으로 모든 지금 게임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조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자체가 물량 자체가 저항 구간이 분명히 남아있는 상태고, 대신에 게임빌 같은 경우에 지금 저항 구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을 본다면 게임빌이 좀 더 큰 상승폭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구간부터는 우리가 단기 매매에 치중을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13만 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장중 눌림목을 공략해서 유동적인 시세를 파악을 해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신고가를 갖는 이상 지금부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붙죠.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13만 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유동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컴투스보다는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이는 게임빌 손절가 13만 원 정도 잡고 단기 플레이는 가능하겠다. 오늘 8% 정도 올랐는데 저가 부근이 손절가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게임빌, 삼성전자 앞선 수급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 이상로 전문위원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 그리스에 돈 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긴급 유로존 쪽의 회의가 잡혀 있고요. 또한 미국의 또 하나의 주택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전날 버냉키 의장도 또 연설을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필요한 전략을 미리 챙겨보는 다이렉트 전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볼 텐데요. IM투자증권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님, 그리고 HMC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유성만 대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내일장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을 미리 주셨습니다. 먼저 화면 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자, 내일 주식 살까요? 종목 선정법은 어떤 종목, 뭘 살까요? 세 가지 질문 드렸더니 우리 주대영 대리님 답부터 볼까요? 자, 살까요에 대한 대답입니다. 밴드 상단 돌파까지는 아직 관망. 똑같은 의견이신 것 같네요. 일주일 전과. 유성만 대리님은 선별적 매수. 역시 비슷한 톤이신 것 같고요. 주대영 대리님은 기관을 따라 한번 사보자 라시면서 LG U+를 준비해 오셨고, 유성만 대리님은 저성장 시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골라야 된다. 한국전력을 내장 사볼 만한 종목이라고 갖추어 주셨네요. 네, 주대용 대리님의 의견은 일주일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합니다. 아직 밴드 상단 돌파가 안 됐기 때문인데 1900을 오늘 갈 뻔도 했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네요. 그렇죠. 지금 지난밤에 200포인트 다우가 급등하면서 금일 1900선을 밟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졌었는데요. 예상은 보기 좋게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1890선에 겨우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일 좀 선반영했다는 그런 뉘앙스도 있기 때문에 금일 어찌됐든 상승에 대해서는 교두보를 열어놨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1900에 대한 돌파는 분명 차일피일 미룰 수 있지만요. 언젠가는 꼭 돌파 시도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61선이 포진되어 있는 한 1950선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930선 정도의 61선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발표할 수 있는 1월까지는 무조건 상승이 좀 유력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갤럭시 S 그 스마트폰 전 세계 판매 1위 실적이 지금 담보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재정 위기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우 지수 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우 지수 일봉의 모습인데요. 지금 거의 반등 없이 지금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이 나온 그림입니다. 1차적으로 봤을 때 지금 61선이 13,200선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일 이 반등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요. 좀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1년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60주선에서 리바운딩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주선이면 1년 평균인데요. 1년 평균 아래에 있다면은 매수보다 매도가 좀 유리한 입장이죠. 물려있는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60주선을 깨고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안 좋다. 베어마인드가 더 낫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불마인드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심리적인 안정선이 13,000을 좀 빠르게 회복해줘야 국내 지수도 1900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벤 버냉키 의장의 연설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3차 양적 완화라는 히든 카드를 썼기 때문에 저는 조금 파급 효과는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대신에 3차 양적 완화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로 인해서 매달 원화로 한 90조 원 정도가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돈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지금 시장은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버티는 것이 아닌가 저는 조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 재정 적자도 그렇고요. 유로존 리스크도 그렇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금일 같은 경우 그 단적인 예가 좀 나는데 프랑스 국채까지 이제 들먹거리면서 무디스가 한 단계 강등을 해버렸습니다. 프랑스라면 유로존 빅3죠. 유럽에서 세 번째 가는 국가인데요. 제조업은 독일을 따라갈 수 없지만요. 그래도 그 국민성이나 이런 걸 볼 때 프랑스에 대한 그 선진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한결 독일보다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프랑스 역시 실업률이 문제이기 때문에 유로존 그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 좀 영국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요. 유로존 국가가 아니죠.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융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받지 않았나. 금융을 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파급 효과가 셌다라고 보고 있는데 나란히 빅3, 유럽 빅3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우지수와 함께 반등을 했기 때문에 국내 지수 좀 반등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살펴볼 게 이제 상해 지수인데요. 상해 지수는 2000선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으로 원활하게 국가 주석이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가운데요. 아직까지는 상해 지수의 좀 흐름은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좋지는 않지만 지금 2000선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계속 모색하고 있으니까 밴드 하단이 2000이고 밴드 상단은 한 2100 정도 보면은 2100을 돌파하면 그때 좀 매수 마인드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반등을 위해서 2000을 좀 강하게 깨고 내려가서 한 1900이나 1800에서 좀 쉬었다가 반등하는 게 심리적으로 볼 때도 오히려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점이죠. 2000선이라는 심리적 지지선에서 계속 리바운딩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강하게 배팅을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기술적으로 볼 때는 2000선에 대한 그 지지는 좀 깨줬다 다시 올라오는 게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좀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다시 국내 좀 시장으로 돌아와 보면요.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가 주구장창 이제 버티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요일 저는 솔직히 1900선은 밟고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2% 이상 급등하는 가운데도 1900을 밟지 못했다는 게 전차 군단의 흐름이 안 좋다라고 보는 거죠. 자동차 쪽에 한쪽이 좀 바퀴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IT 쪽 섹터로 올리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LG 디스플레이가 전고점 테스트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세워줬지만 아직 전고점을 벗겨내는 흐름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금일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1920선을 종가상으로 회복하기 전까지는 좀 다소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 전까지는 선별적으로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을 좀 따라가면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요.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유로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오늘 좀 우려가 그래도 완화된 거 아니에요? 뭐 그리스도 오늘 밤에 돈 받을 수 있고 뭐 오바마도 재정 적자 문제 해결 자신 있다고 뭐 얘기를 하지 않나. 프랑스 얘기를 하셨지만 국가 신용 등급이 깎여도 뭐 예고된 악재라면서 오늘 거의 얘기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지금 미국발 재정 위기 때문에 유로존 리스크는 거의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유로존 국가의 모든 재정 적자를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크죠. 재정 적자 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니 달러 약세니 이런 식으로 흔들어대면서 기축통화를 갖고서 그동안 국권이 버텼는데요. 이번에 13,500선에서 다우지수가 13,000까지 힘없이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재정 적자 폭이 상당히 좀 커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바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뭐 하키곡선이라고 좀 표현해드려도 될 정도로 좀 급하게 재정 적자 폭이 커졌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인가 뻥 터져야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죠. 분명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뭐 총대를 매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없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모든 출발점에서 끝을 맺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디폴트 선을 누가 한 명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지속적으로 유로존에서는 그리스 이상 국가가 좀 안 좋지만 러시아 디폴트처럼 누가 선언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 이제 프랑스까지 올라왔다고 보고 있고요. 어느 순간인가 터뜨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지수에 임팩트를 주기 위해는 좀 약한 재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치권에서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유성만 대리님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요. 선별적 매수, 지난주와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두 분 말씀하시는 동안 지난주 화요일 종가를 보니까 오늘하고 뭐 1포인트도 차이가 안 납니다. 지난주에 아직은 혼란기고 본격적으로 뭐 간다 만다 하는 시기가 아니라서 굉장히 과도적인 그런 시장이다, 과도기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이렇게 일단 지난주 방송 이후로 지난주 수목금 3일 동안 크게 좀 빠졌다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재정절벽 위기가 우려가 이런 진정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다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장중에 나온 소식 중에 이게 무디스가 프랑스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 뭐 이런 좀 악재가 있지만 이것 또한 이렇게 이유가 이제 기존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4강 체제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탈락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 이제 독일 중심의 이제 이런 경제 구조 위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뭐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또 이렇게 뭐 유럽 문제 또한 그리스의 구제 금융 소식이 전에
그런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제 미국의 최대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좀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크게 이렇게 반등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최근에 일본 증시 보시면 일본 증시가 원화 약세 때문에 크게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 증시의 반등은 일본의 즉 원화 약세 때문에 도요타나 닛산 같은 자동차 업계에는 호황이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2, 3위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모비스 같은 대형주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증시가 일본 증시 상승폭에 비해서 좀 적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네. 대외 여건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 또한 혼재 있기 때문에 좀 여전히 전체 장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 상승으로 가는 그런 전환기이긴 하지만 좀 네. 현재는 좀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같은 단기적인 중동 리스크 또한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렇게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와 유럽 부분, 뭐 오늘 우려가 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그야말로 우려가 완화된 것일 뿐, 예, 여전히 이제 짐은 계속 지고 있는 해결을 못 본 그런 상황이죠. 선별적으로 잘 골라서 사야 될 때다. 이런 똑같은 얘기 조금 다각적인 이유를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이 다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잘 골라라의 그 잘 부분을 좀 풀어보고 싶은데요. 주대영 대리님께서 아까 살짝 이미 얘기를 해주셨죠. 기관이 사는 종목이라야 된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외인들이 한 1조 정도 물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자금은 기관이고요. 기관들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좀 공격적인 매수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IT 섹터 하고요. 지주사, 세일가스, 유통업, 통신 쪽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봉들이 점점 사이즈가 커져가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금요일 뭐 탑픽 종목이죠. LG 디스플레이 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누가 할 것 없이 그냥 쭉 당겨 놓고서 지금 이 고점 부분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밴드를 좀 빠르게 설정해서요. 그 고점과 저점 이렇게 설정하고 대응해도 당분간은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수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이상 실적에 대한 담보로 인해서 기관들이 사줄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밴드 상단 한 36,300원 정도 예상하시고요. 한 34,000원 밴드 하단 정도 하셔서 이쪽에서 못해도 한 2번 정도 이렇게 왕복 달리기 정도 해주고 나면 61선도 올라오고 이격도 어느 정도 좁혀가고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1920을 돌파해야 저는 좀 진정한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까지는 IT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괜찮고요. SK 하이닉스도 제가 뽑아오긴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투신에 약 한 130만 주가량의 투매를 맞으면서 좀 장대 음봉으로 꽂아놓은 게 좀 약간 조금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서 네. 말씀을 그래도 좀 드려야겠죠. 네. SK 하이닉스인데요. 지금 이 음봉 자체가 지금 투신권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5% 이상 급락시키다가 종가 조금 마무리를 해놓은 건데요. 이것도 지금 LG 디스플레이랑 비슷하게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제 밴드 하단과 밴드 상단의 폭이 적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다렸다 매매하는 방법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이렇게 부러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좀 받치는 그런 그림이 예상되니까요. IT 쪽에서는 SK 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 정도 괜찮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종목 자체가 크기 때문에 좀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SK하고 지금 놓고 보는 게 GS 두 개 놓고 보고 있는데요. 차트 좀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추세는 계속 좋더라고요. 네,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거기에 외인들이 조금만 배팅해주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봉 사이즈가 커져가면서 이렇게 쭉쭉 뻗어주는 그림인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격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빠르게 좀 밴드를 설정해서 이렇게 대응하시면은 SK GS 같은 경우 조금 후발주자라서 그런지 조금 뒤처지는 그림이 있는데요. SK 같은 경우는 종목에 대해서 뭐 단가도 세고요. 거래량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너무 안정적으로 좀 수입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그 셰일가스 쪽인데요. 여전하더라고요. 예, 셰일가스 제가 좀 그나마 좀 안 좋다라고 하는 이원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LPG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주봉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거의 지금 더블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면서 지금 기관들의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하고 삼천리, 이원, SK가스가 거의 이 패턴을 놓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 더 환상적이죠. 지금 60개월선 5년 평균을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 이따 삼천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추천했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다시 리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지금 그래도 봉 사이즈가 좀 작지 않고 크다고 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또 이 현대백화점입니다. 오늘 많이 올랐어요. 며칠 전에 또 그러더니. 예, 이게 지금 뭐 가물에 콩나시 한 방씩 뻥뻥 터트려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화요일마다 오르나 봐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보시면 그 거의 패턴이 지금 15만 원 가까이 가면 좀 밀렸다가 좀 한 14만 원 정도 전 선 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주고 그런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미도파 같은 경우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현대백화점을 탑픽으로 놓고서 유통주도 좀 관심 놓고 보시면은 좀 매매하는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통신업은 제가 LG U+를 뽑아왔으니까요.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짧게나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IT주가 이제 쏠림 현상으로 지금 뭐 LG U+도 여전히, 아니 LG 디스플레이도 여전히 추세가 좋은데 쏠림 현상 이후에 반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반작용은 그러니까 IT주의 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다음 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예고편도 일부에서 저희가 살짝 들었거든요. 무섭습니다. 사기가 또. 그렇죠. 지금 1900선에서 종목 편입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좀 안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3거래일 동안 급락하다 다시 한번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1900선을 좀 바짝 붙여놓은 게 사실입니다. LG 디스플레이하고 SK 하이닉스가 3거래일 동안, 지난주 3거래일 동안 조금 문매를 맞았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기관들의 수익률이 높은 것만큼 또 환매 욕구도 큰 게 사실입니다. 뭐 다음 주를 예상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저도 좀 걱정스러운 게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 주가가 지금 급반등을 했거든요. 네. 705불에서 재밌는 건 505불까지 빠졌다가 200불 빠졌다가 금일 반등을 줬다는 거죠. 거의 7.2% 급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560불 정도에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네. 애플이 어느 정도 꺾였다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IT 섹터 쪽으로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금일도 애플에 대한 급반등의 화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애플 주가도 조금 살펴보시면서 배팅을 하시면요. 네. 조금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던 애플이 급반등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IT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군요. 자, 유성만 대리님의 종목 보는 기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역시나 저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종 뭐 해외 기관이건 정부 기관, 그 외 민간 경제 연구소건 올해 말이나 특히 내년도 경제 예상 성장 전망치를 모두 다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저성장은 그 누가 봐도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양호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또 향후 실적 개선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저성장 시대에 걸맞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종목 3개를 저는 뽑아왔습니다. 일단 예. 첫 번째는 LG 생활건강인데요. 일단 LG 생활건강은 뭐 여러분 슈퍼마켓 같은 데 가시면 뭐 치약이나 비누 이런 이게 가장 이렇게 뭐 호황이건 불황이건 간에 반드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런 제품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또한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있고 또 롯데 상가 가면은 최근에 롯데 프레시 델리카 그리고 롯데 햄과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이런 그 식품료 업계의 이런 거인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또 거기다가 또 롯데 그룹의 이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거기다가 튼튼한 유통망까지 아주 그냥 안정적인 수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뽑아온 종목은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은 종목 추천 시간에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이 한국전력이신가 본데요. 그러면 뭐 한국전력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사실은 3만 원 찍고 한 2만 6천 원까지 쭉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 그 중간쯤 애매하게 사신 분들을 고생시켰던 그런 종목이 다시 좀 올라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한국전력이 왜 떨어졌냐 그거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그 영광 원전 3호, 5호, 6호기가 가동 중지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러한 좀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한 10%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그러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무엇보다 내년에 새롭게 원전 2기가 이렇게 추가됩니다.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호기 이렇게 2개가 추가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이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올 겨울에 여러분 다들 텔레비나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력난이 아주 예상되는데 흔히 네. 말하는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해 혹시나 이렇게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은 이렇게 전력을 좀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네. 이러한 뉴스는 좀 이렇게 이걸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는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네. 한국전력에 있어서는 그동안 가장 큰 이슈였던 그 전기세 인상에 대해서 매우 좀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올 겨울 특히 또 예년에 비해서 춥다고 추울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전력난이 더 가시화될 경우에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수익 구조 개선이 기대되고 또한 이렇게 현재 지금 유가나 유연탄 그리고 환율 같은 지표가 우호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나 유연탄 가격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원자재 구입 가격에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환율 또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래도 한국전력에 있어서는 외화 관련된 자산 평가에 있어서도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내적, 대외적 모두 다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전력 주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한 고점 대비 10% 정도 빠졌다가 최근에 약간 이제 반등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 얼마에 서서 또 반등 목표치 어디까지 볼까요? 예, 저는 일단 27,000원을 저는 매수가로 했습니다. 일단 물론 뭐 하루하루 그 장중에는 한 60일선 가격인 26,600원 정도까지는 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도 한 27,000원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표가를 29,000원으로 보고 있고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7,000원 부근에서 한번 사보자 한국전력 오늘 추천 받아봤고요. 이어서 주대영 대리님의 아까 이미 얘기해 주셨죠? LGU 플러스로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네, 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종목군인데요. 10월 한 달 동안 기관이 약 500만 주 이상을 매수해 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7,000원 선에서 지금 7,900원대까지 지금 반등에 들어왔고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통신업이 어느 정도는 기관들의 수급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1,900선에서 기관들이 살 종목이 없다라는 거죠. IT 일부 종목 외에는 거의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차 3인방이 조금 안타까운 지금 쓰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살 수 있는 종목이 없어서 지금 좀 산다라고 보는데요. 누군가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당연한 원리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전고점은 8,350원인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돌파하는 좀 가시권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8,400원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데 시초가 내일 아침 시초가로 좀 편입을 좀 공격적으로 좀 해봐도 나쁘지 않다라는 게 기관들이 거의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좀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LTE 쪽이 너무 이제 과다한 그런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서 영업목 적자까지 좀 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케팅이 없으면 순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니까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출혈 3사가 다 지금 출혈 과다 경쟁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케팅이 정점에 다다르면 그 이상으로서는 이제 순이익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걸 내다보고 기관들이 지금 꾸준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주봉의 차트 모습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난 여름에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조정을 또 갑자기 받았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면서 2,000선을 회복하면서 오히려 이제 경기 방어주 쪽에 좀 소외됐는데요. 다시 이제 1,900까지 밀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해줬죠. 거의 V자 이제 급반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고점 탈환은 좀 무난해 보이고요. 전 개인적으로 한 10,000원 이상은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효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LGU 플러스 10,000원도 보인다라는 설명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AS 지난주 거 한번 곧바로 받아보겠는데 주대영 대리님의 삼천리 와,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멈추지 않았고 사실상 와 목표 가격이 125,000원이었는데요. 오늘도 3% 오르면서 14만 원까지 이게 일주일에 한 20%가 넘죠 수익이. 예, 좀 많이 수익이 났는데요. 제가 목표가로 말씀드린 125,000원을 그 다음날 한 방에 이제 터치를 하면서 네. 갔다 오길래 종목이 과열권이 아닌가 조금 의심을 가졌는데요. 5일선과 이격을 좁히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이격이 과대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그림이 이제 월봉의 모습입니다. 60개월이죠. 지금 5년 평균을 뚫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거의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8,000원, 150,000원 수준 여기까지는 무난히 가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한 후에 재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줄 것인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홀딩하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격 매수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태인데요. 일봉으로 놓고 볼 때 5일선을 좀 살짝 깨질 때 좀 발 담궈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들고 계신 분들은 15만 원 이상 한번 목표가 노려보시고요. 미국 대선의 승자인 오바마 관련 주제 셰일가스는 분명히 기축 통화를 위해서라도 미국에서 끝까지 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혜주로서 삼천리를 포함한 한국가스공사, SK가스, 이원 거의 지금 시가총액이 한 5천억, 6천억까지 올라갔거든요. 분명히 1조 클럽 할 수 있을 정도로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좀 더 크게 보고 접근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은 15만 원까지, 신규 매수는 조금 가격권이 아직은 비싸네요. 코롱생명과학 우리 유성만 대리님의 지난주 종목이었죠. AS 역시 들어볼까요? 예, 일단 코롱생명과학 좀 지난주에 제가 방송 나간 후로 좀 장이 많이 빠지면서 좀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원상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장이 이렇게 안정되면은 이렇게 코롱생명과학 원체 그 성장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시면 전고점이 10만 원 정도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지난주 종목 AS 들어봤고요. 내일장 이렇게 하면 된다고 두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전략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주대영, 유성만 대리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현대TV는 LG U+TV 채널 번호 124번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장 일장 2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